안녕하세요. 요즘엔 예전에 비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궁금도 하실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제 영어 실력이 여러분께 뭔가를 추천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뻔한데도 잘 안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책에서나 유튜브에서 언급한 그런 뻔한 방법 말고요. 이건 제가 이용한 방법인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공신이랍니다. 일단 우린 누구나 좋아하는 대화 주제가 있기 마련이죠. 특히나 요즘엔 케이팝이나 K-드라마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실적인 소통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의 동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스퀴드 게임, 즉 오징어 게임만 몇 명 알던 상태였는데 이젠 대부분의 동료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다고 하네요. 제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코리아 열풍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부족한 영어로라도 배워서 조금이나마 한국을 더 알려주면 좋겠죠? 난 해외여행이나 이민 갈 일이 없으니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못하거나 잘 모르는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한다는 건 돈의 운동에도 좋은 거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뿌듯하면서 보람도 느끼니 좋잖아요. 특히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영어를 배우신다 하면 아주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사시는 곳 주변에 회화학원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카페를 통한 외국인과 대화 나눌 기회는 잘 찾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전화통화로 배우는 영어도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화 영어는 강사와 목소리만 듣고 말하는 상황이라 막상 얼굴 마주 보고 하는 상황이 닥치면 좀 어색하고 떨려서 입이 잘 안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건 성격 나름입니다.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100배 낫지만서도요. 제 경우엔 반대로 늘 얼굴 마주 보며 말을 나눴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통화를 처음 하게 됐을 때 그렇게나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제발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주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전화기로 잡아먹히기라도 할 듯이 말이죠. 아무튼 대화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서로가 공통적으로 관심 있어 할 주제로 떠듬거리더라도 먼저 대화를 용기 있게 시도해 보세요. 말을 거는데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바쁜 사람 붙잡은 경우는 빼고요. 이때 눈치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한창 영어 회화학원을 다닐 때 좋았던 점이 법이나 쓰기 부담도 프리토킹, 즉 편한 주제로 대화를 재밌게 나눈 거였거든요.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이란 게 그렇듯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책만 파고드는 수업이 전 정말 지루했어요. 전 중1 때 처음 받아든 영어책에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그 몇 마디 대화 코너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단 서너 줄 있는 그 대화 페이지를 펴놓고 계속 읊조릴 정도였어요. 와, 내가 외국말을 다 하네? 이러면서요. 이모부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엄마랑 뵈러 가는 길에 전 그럼 그분 영어로 말씀하시겠네요 하면서 엄청 기대를 했을 정도였어요. 아시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튼 그런 방식으로 익혔어서 대화 쪽이 제겐 좀 더 익숙하고 편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정말 현지인을 만났을 때도 회화학원에서의 프리토킹 대화 경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일단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문법이 틀리든 말든 그냥 막말하게 되는 거죠. 원어민이 제 말을 이해 못하겠다 하면 또 차분히 쉽게 최대한 아는 단어들 동원하거나 사전을 찾아서 이해시켰고요. 그러다가 문법도 찾아봐서 적용시키게 되고요. 알고 제대로 말하면 좀 더 뿌듯해졌죠. 현재 해외에 있는 대기업에서 19년을 다녀도 아직도 문법이 틀릴 때가 전 종종 있어요. 단어 또한 여전히 많이 모르는 상태고요. 해외에서 직장생활 오래 하면 영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줄 아시는데 큰 오해랍니다. 되레 영어 실력이 더 줄어들어요. 급한 게 없다 보니 공부를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선 늘 쓰는 패턴의 영어만 계속 쓰다 보니 답답할 일이 없거든요. 적고 보니 게으른 제가 좀 부끄럽네요. 그럼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들과 소통이란 게 되기 때문이죠. 업무 흐름상 눈치껏 못 알아듣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전화 동료나 서로 이해될 때까지 재확인을 꼼꼼히 하죠. 오히려 다른 동료들이 또 원어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아닌 일머리란 게 없다 보니 업무가 늘어지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 직장 업무 환경이란 전제하에 말하는 거고요. 비즈니스 영어를 고급지게 써야 하는 전문직 분야는 글쎄요. 대화도 틀리는 거 어려웠겠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할 직원을 구할 때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죠. 여기서 소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뜻이 통한다는 말이고요. 업무나 일상 대화 때 반드시 문법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물론 이력서만큼은 문법에 잘 맞게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만 날 대표하는 단 한 장의 내 얼굴이니까요. 장문, 보고서, 발표가 필수인 전문직 혹은 대학원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강조하지만 내가 정말 편하게 외국인하고 몸짓발짓을 하더라도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기본 영어 회화 정도를 갖추고 싶다면 꾸준한 대화 연습을 하면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애들 교육용으로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집에서 영어로만 대화 시도를 해보자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어색하죠. 그게 참 얼마 못 가죠. 막상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더 회화 학원을 이용하거나 지역 영어 모임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이제 웬만한 큰 도시의 거리에선 외국인들을 심상찮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대화 위한 그런 환경 만들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회화학원 다닐 그 오래전엔 제 같은 클래스에 이대, 서울대, 이른바 스카이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프리토킹 시간만 되면 저만 빤히 쳐다보며 제가 말하기 기다리는 거 있죠. 그들 모두 이론은 빠삭한데 실전은 꿀먹은 벙어리였던 거죠. 전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을 꺼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어 원어민 강사는 제 영어를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제 질문에 초점을 맞춰 답을 성의껏 해주더라고요. 프리토킹의 맹점이 일단 소통인 거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방식, 즉 문법도 분명 중요하고요. 하지만 수많은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는 분들이 말조차도 못 꺼내는 경우가 결국엔 내가 한마디 겨우 꺼냈는데 틀릴까봐 창피할 것 같아서인 거죠. 근데 상대인 원어민들은 잘 알아요.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란 걸. 그래서 어설프거나 틀릴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해줘요. 절대 창피할 일 없는 거죠. 그럼 뭐 그들은 한국어를 잘하나요? 이건 제가 직장에서 한 번씩 써먹는 얘기기도 해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참고로 회화학원 첫날 출석률은 거의 100%였는데 딱 2, 3일 지나면 50% 넘게 떨어지고 2주가 지나면 거의 저 포함해서 한 둘셋? 심지어 수강생이 저 혼자일 때도 많았어요. 전 그 기회를 살려서 강사와 1대1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도 제가 원하는 쪽으로 주로 꺼냈고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포기 말고 꾸준히 다녀보세요. 중학교 영어 교과서 대화 파트를 잘 습득한 경우라면 충분히 그들과 대화 가능하세요. 아주 잘하지 못하면 설치거나 나서면 안 되는 거라고 여기는 우리 문화의 후유증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안 나서시죠.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잘 딸 수 있나에 집중을 해서 온 신경과 시간과 돈을 소비하지만 정작 회화학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어 대화 능력은 해외에서 곧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정착이 어려워 여기 이민을 하시는 많은 경우가 영어 회화만 좀 잘하셔도 덜 힘드셨을 거라 봐요. 요즘 회사의 현지인도 일 구하기 힘든 시기라지만 사실 일자리는 나이에 따라 또 널리기도 했거든요. 왜 그런지 구직 관련한 과정은 제가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자리 기회가 닿기만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워낙 성실하고 근면하고 일머리 좋고 시간을 잘 지켜서 어디서든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일 자리 잡기가 아주 유리해요. 단 영어가 기본 소통 가능하다는 필수 전제 조건 하에서요. 대부분 그게 잘 안 되어 도전도 망설여지고 그러다 보니 구직 기회도 줄고 또 그러다 보니 소규모 한인 업체 말고는 정식 일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건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돼요. 비자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드는 초기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머물 숙소나 구할 일자리에 대해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하지만 정작 영어 회화 공부가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 점이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바이고요. 영어를 단단히 하면 다 해결될 일이기도 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단 말이 있듯 지금이라도 내가 콩글리시를 하거나 틀린 문법을 쓸지언정 원어민과 간단하게 말섞는 경험이나 기회를 잘 가지고 싶다면요. 당장 대화 연습 가능한 환경에 노출시켜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직장이라는 데를 다니니까 많이 안일해져서 게을러졌어요. 반성합니다. 부족하나마 제 이 도서 없는 글로 방법을 찾아서 외국인이나 다른 분들과의 영어 대화를 위한 용기나 힘을 더 키우셨길 바랍니다. 올려드린 영상 배경은 제가 주말 아침 산책으로 자주 가는 로얄 보타닉 가든이란 곳입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을 걷다 보면 마음이 아주 편해져서 힐링이 되는 곳이죠.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